1번. 자, 정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에 2, 2번에 3, 3번에 5. 다 맞은 사람? 이거 방금까지 다. 그래. 다 안 맞은 사람 손 들어. 4번에 5, 5번에 4. 천수연. 5번에 4, 6번에 1, 7번에 4, 8번에 2, 9번에 3, 10번에 1, 11번에 3, 12번에 3, 13번에 2, 14번에 3, 15번에 1, 16번에 3, 17번에 3. 3. 으아! 찍. 18번에 2, 19번에 5, 20번에 2, 21번에 5. 넌 좀 이따가 나중에 정답 들어. 22번에 5, 23번에 5, 24번에 4, 25번에 2, 26번에 4, 27번에 2, 28번에 5, 29번에 3, 30번에 4, 31번에 5, 32번에 2, 33번에 4, 34번에 4. 자, 다 맞은 사람? 하나, 둘, 둘도 없어? 셋, 셋도 없어? 넷. 아니, 3개 틀린 사람. 틀린 거. 틀린 거. 틀린 개수. 자, 앞에다가 틀린 개수 써봐. 비문학, 문학 각각 구분지어서. 잠깐만. 7번에 4, 8번에 2, 5번에 4. 자, 이해됐니? 자, 이제 한번 가보자. 자, 여기 이 글부터 사실은 이 글도 원래부터 요약적. 자, 이 글 좀 어땠니? 이해 잘 됐니? 이 글 농토, 토지. 자, 자, 빨리만 좀 정리하고 가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으니까. 자, 자, 동그라미 잘 치고 공책 가져온 사람, 공책 안 가져온 사람, 공책 준비하세요. 공책 안 가져온 사람 있지 지금? 공책 안 가져온 사람 손 들어봐. 5. 넌 공책 안 받았잖아요. 공책 다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잠깐만. 제가 수고했다. 패드로 해도 돼. 공책 있니? 없어. 우선 여기다 적고 나중에 집에 가서 고쳐 쓰고. 아인이도 공책 못 받았지? 공책 나머지 다 가져왔니? 오케이. 자, 같이 읽어봅시다.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토지제도는 어떻게 운영하에 따라 국가재정이 결정되었다. 농업 동그라미, 토지제도 동그라미, 국가재정 동그라미.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은 세금 동그라미 재정 수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 토지 제도는 국가 운영의 핵심 과제였다. 재정 수입 동그라미. 자, 공책했습니다. 1. 농업. 토지 제도 생각하면서 써. 보고 쓰지 말고. 국가 재정. 아, 맞다. 그런 단어가 있었지. 세금, 재정 수입. 오케이. 자, 두 번째 갑시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 중국의 정전제는 정전제 동그라미, 중국 동그라미. 토지 제도의 이상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전제는 국가가 소유한 일정한 넓이의 토지를 우물정자 모양으로 동일하게 구등분하여 이를 8개의 민호로 경작한 제도였다. 정자 가운데 구역인 공전은 공전 동그라미 모든 민호가 공동으로 경작하며 나머지 토지인 8개의 사전은 사전 동그라미 각 민호가 하나씩 할당받아 경작하였다. 사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수확물이 경작자의 소유로 돌아가지만 공전에는 수확한 곡식은 모두 국가의 몫이 된다. 끊고 이처럼 사전과 공전은 끊고 토지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 소유 동그라미 수확한 곡식이 개인과 국가 중 수확한 곡식 동그라미 어디에 귀속하느냐에 따라 구별되었다. 어디에 귀속 동그라미. 자, 적어봅시다. 2. 중국 정전제 공전 사전 토지 소유 X 수확한 곡식 동그라미 어디 귀속. 오케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의 정전제는 조선 초기 동그라미 정전제 동그라미 조선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라는 인식이 강하여 정착되지 못했다. 정착되지 못했다 동그라미 전국적으로 토지가 네모 반듯한 것이 아니었고 끊고 공전의 확보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끊고 대신 조선에서는 수확하는 생산물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의 단위인 1결의 면적을 정하는 전분육등을 시행하였다. 전분육등 동그라미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논밭을 6개 등급으로 나누고 6개 동그라미 6등급제죠. 자, 등급에 따라 한 결의 면적을 다르게 책정. 한 결의 면적 다르게 동그라미 비옥도가 가장 높은 등급의 토지 한 결당 면적이 가장 작았으며 6등급의 토지의 한 결의 면적은 1등급 토지보다 4배 정도 넓었다. 이렇게 등급에 따른 면적은 달랐지만 한 결당 적용된 세금은 동일. 자, 여기 밑줄 세금은 동일. 동그라미. 자, 공책. 조선 초 정전제 정착 X 전분 6등 비옥도 한결 면적 다르게 버트 세금 동일 바트 세금 동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컴마 비유티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 가봅시다. 또한 매년 풍흉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풍흉 동그라미 매해의 수확량에 기초하여 세금 부과를 달리하는 연분구등도 실시되었다. 연분구등 동그라미 풍년과 흉년의 정도를 따져 상상년부터 하한년까지 9개 등급으로 나눈 후 9개 등급 동그라미 상상년의 한 결의 수확량을 400말로 정하고 한 결당 20마리 세금을 부과하되 한 개의 등급이 낮아질수록 2말씩 차감하여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차등적인 징수가 제대로 이루지 못하자 16세 이후에는 모든 농토에 동일하게 한 결당 4마리 세율이 적용된 방향으로 바뀌었다. 자, 4번 풍흉 연분구등 끝. 자, 이걸 되게 쉬웠죠? 뭔 얘기를 하나요? 세금이 토지에서 중요하더라. 모범적인 사례로 중국에 정전제가 있었다. 우리나라에 부합해 맞아 안 맞아? 안 맞더라. 그래서 연분육등 어때? 이랬었고 전분구등 이랬었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하고 나는 어떤 연관일까?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얘들아. 자, 그 다음 가보자. 외란과 호란을 겪은 후 조선은 토지가 황폐해지고 외란과 호란 동그라미 조선 동그라미 토지가 황폐해지고 농작지도 줄고 국가재정 확충과 민생 안정시키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국가적 과제 동그라미 이에 따라 위기를 돌파할 다양한 토지제도 개혁안이 제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대 중국의 정전제는 개혁안의 도출을 위한 모범이 되었다. 중국 정전제 동그라미, 모범 동그라미. 공채 나1. 외란호란 조선 국가적 과제 토지제도 개혁 중국 정전제 모범. 분위기 좋아. 대한민국의 고3 수업 중에 이렇게 분위기 좋은 수업 나밖에 없을 거야. 팀장님 진짜로요? 감독님 전원이 지금 다 필겨 졸지도 않아요. 이 시간에. 훌륭하지 않아요? 너희들 박수 쳐준 거야. 알았지? 자, 두 번째 달랑. 공전제는 이름이 바뀌었어 얘들아. 눈치 잘 채야 돼. 공전제 동그라미. 국가의 모든 논밭을 국가 소유의 공전으로 만들어 국가 소유 동그라미. 토지의 개인적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금지 동그라미. 백성들이 자신의 신분적 위치와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에 따라 신분적 위치 동그라미, 노동력 동그라미. 공전을 차등적으로 지급받은 후에 차등적 동그라미, 지급 동그라미. 생산량의 1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였다. 유형원 동그라미. 공전제를 시행하기 위한 촌락 공동체의 기본 단위를 열의경이라 칭하고, 자, 열의경 동그라미. 각 열의경에서는 일정 크기의 토지를 20민호가 경작하도록 하였다. 20민호 동그라미. 그는 이러한 토지 제도가 정착되면 모든 백성이 생업을 보장받기 때문에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다 보았다. 유형원의 공전제 구상은 18세기 정약용의 토지제도 개혁론에 영향을 주었다. 자, 18세기 동그라미, 정약용 동그라미, 영양 동그라미. 정약용은 유형원의 열의경을 참고하여 여전제를 구상했다. 여전제 동그라미. 여전제는 25민호를 일여로 삼고 25 동그라미. 각 여에는 경영과 관리를 맡는 여장을 두고 여 단위로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함께 경작하는 후 노동일수, 공동토지 소유 동그라미, 노동일수 동그라미, 생산분을 공동 분배한 것이다. 공동 분배 동그라미. 자, 나2 공전제 쓰세요. 노트에 공전제 국가 소유, 신분적 위치, 노동력, 차등적 지급, 유형원, 열의경, 20민호. 18세기 정약용, 여전제, 공동소유 토지, 노동일수, 공동분배. 됐지? 이해 잘 되지? 나그의 이야기는 뭐야? 얘들 이쯤에서 처음 보면 외란과 호란으로 뭔가 우리가 돌파할 게 필요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공전제 누구야? 유형원의 공전제에 대한 소개와 정약용의 여전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었어. 자, 그 다음. 하지만 공전제와 여전제는 개혁안의 급진성으로 인해 급진성 동그라미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적용 어려움 동그라미. 구상 단계에서 이를 깨달은 정약용은 정약용 동그라미 고대 중국의 정전제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보았다. 정약용이 제안하는 정전제, 정약용 정전제 동그라미. 사전 8결마다 공전 한 결을 두고 사전 경작자들이 한 결의 공전을 공동 경작하여 세금으로 내는 제도였다. 이때 8결의 8결의 사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또한 사전과 공전은 동그라미 토지 소유에 따라 토지 소유 동그라미 구분되었기 때문에 각각 사유지와 국유지에 해당하였다. 정전제의 시행을 위해 중요한 문제는 공전을 어떻게 마련하냐였다. 정약용 경전사라는 담당 관청을 두고 뚜뚜뚜뚜 하면서 공전을 늘려간다 주장하고 지주의 자발적 기부도 가능하다. 자, 나3 적어봅시다. 공전제 여전제 3. 공전제 여전제 급진성 적용 X 정약용의 정전제라고 써보자. 사전과 공전 토지 소유 사유지 국유지 이 정도만 기억하고 마지막 단락 갑시다. 정약용은 그치, 잘하고 있어 채연아.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정약용은 분업화를 통해 분업화 동그라미 생산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생산력 동그라미. 희찬아 잘 따라오니? 너 첫날이어서 지금 희찬이네. 준혁이 잘 따라오니? 괜찮아? 잘 써보는 거야. 천지문을 지금 나랑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얘들아 지금 이 천지문처럼 하는 거 있잖아. 너희가 보기에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맞지? 괜찮지? 이해 잘 되지? 누가 설명해 준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좀 이따가 우리 폐호흡도 이렇게 해보면 훨씬 나을 거야. 그럼 이제 다음 의문이 이거지. 선생님, 이거 수능 시간에 이렇게 할 시간 있나요? 이게 질문이어야 돼. 시간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당연히 없지. 내가 그 병신이 내가 그걸 몰라? 나 알아. 나 그래도 순간 IQ는 300이야. 평소에 붕어지만.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이거 연습을 계속 하잖아. 나중에 동그라미만 쳐도 안 적어도 돼. 지금 사실 적는 이유 뭐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기억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 이제 난 기억나. 그 단계에 가면 애들아 어떻게 될까? 동그라미만 쳐도 기억이 나는 거야. 그게 습관화돼서 내가 근데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노트 정리할 때 일자로 적지 말고 구조적으로 정리해보라고. 예를 들면 정약 유영원이 있었잖아. 정약용이 있었잖아. 유영원 공전제, 정약용 경전제 이렇게 있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약간 구조적으로 틀을 짜면서 정리하는 거야. 그래야지 너희들 머릿속에 마인드맵이 남아있더라. 이제 남아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계속 정리하는 능력들을 기르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가보자. 또한 정약용은 분업화를 통해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높여야 되고, 자, 분업화 동그라미, 생산력 동그라미. 봤으면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이에게만 토지분배, 농업활동 동그라미, 토지분배 동그라미 제시했다. 17세기 중반까지 백성이 이랬는데 어려웠지만 18세기 말에는 수공업과 상업이 일정 수준을 발전, 수공업 산업 동그라미, 발전 동그라미. 이들 업종의 종사자들이 토지 동그라미 받지 않는다 동그라미. 자, 적어봅시다. 나사, 정약용, 분업화, 생산력, 농업활동, 토지 오케이, 수공업, 상업, 토지 not 오케이. 이해됐죠? 자, 얘들 어땠니? 이걸 어려워? 혹시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 사람? 전혀 아무도 없었을 거야. 전혀 아무도 없었을 거야. 뭐 쉬웠어요. 조금만 틀을 잡으면 가나는 무슨 관계일까? 얘들아? 가에서는 중국의 정전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안 맞아서 이렇게 했었고, 근데 나에서는 뭐 했니? 중국의 정전제를 변형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오려고 노력했던 모습, 맞지? 유영원하고 정약용을 통해서 가져오려고 했던 모습, 정약용은 두 가지를 생각했던 모습, 이게 전체적으로 있었지. 알았지? 자, 문제 풀어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이에요. 열의경은 공전제 시행의 기본 단위로서 끊어. 열의경, 공전제 시행의 기본 단위로서 끊고, 이신민호가 토지를 공동 소유하면서 경작한다. 이신민호가 토지. 자, 여기서 열의경 찾아봅시다. 열의경 어디니 얘들아? 나의 이단락에 열의경이 나와 있지. 맞지? 열의경. 자, 공전제 시행의 기본 단위. 여기 뭐라 나와 있니? 열의경. 자, 열의경은 일정 크기로 이렇게 하고 공전제 맞지? 여기 공전제로 나왔지? 그래서 촌락의 기본 단위를 열의경으로 하고 공전제 시행하기 그대로 나와 있지 얘들아. 여긴 좋아. 이신민호를 공동 소유하면서 공동 경작했다. 여기서 함정을 파놨어 얘가. 뭐를? 공동 소유. 공동 소유 누구 아니야? 공동 소유가 아니지. 누구 소유야? 국가 소유였지. 국가 소유 어디 나와 있니? 이단락 초에 국가의 모든 논밭을 국가 소유의 공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죠. 공동 소유 X. 공동 소유는 무슨 뜻이니? 이 아파트 주인들 다 있지. 이 땅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지. 아파트는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땅은 대지는 면적은 어떠니? 이거 등기부등본 떼보면 나와. 몇만 분의 1 나와. 몇천 분의 1 나와. 그게 공동 소유야. 국가 소유는 뭐야? 대한민국이라 찍혀 있어 진짜로. 국가라고 진짜 토지 등기부등본 떼보잖아. 대한민국에 나와 있어. 뭐 서울시면 서울시라고 나와 있어. 그런 게 국가 소유겠지. 이해돼 있지? 자, 4번에 1번은 4초. 4번에 2번은 3초. 4번에 3번은 이후. 4번에 4번은 이중. 4초, 3초, 이후, 4중. 자,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너희를 괴롭히는 문제 이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5번에 토지제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조선은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토지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고대 중국의 정전제를 실시하였다라고 해놨어. 여기다가 헛소리 집어넣었죠. 실시 밑줄 그어봐. 찾아봐. 실시한 적 있어? 흔적이 곳곳에 나오지. 구상만 했다고 계속 나오지. 구상. 이거 현우야 틀렸어? 구상만 했어. 구상만 했어. 찾아봐. 다 구상했다고 나와. 야, 이거 실시에 세금 걷었어? 안 걷었어. 다 구상만 한 거야. 근데 전문육등 연분구등은 실행했다, 애들아. 알았지? 자, 5번에 1번은 가 1초, 5번에 2번은 가 2중, 5번에 3번은 가 3중, 4중, 5번은 나 3후. 자, 그 다음 6번 같은 문제는 답은 1번인데 이거는 끊어읽기만 잘했으면 맞출 수 있었어. 1번 보자. 기억만 적용할 경우 전분구등 한 결당 진수된 세금은 끊어 토지의 등급과 상관없이 동일하다라고 했지. 이거 어디 나와? 가3후 적어봐. 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등급에 따라 면적은 달랐지만 한 결당 적용된 세금은 동일하다라고 나오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대로. 나머지는 읽어봐. 헛소리야. 헛소리. 자, 7번. 나를 고려할 때 이제 너희들 이거를 나한테 이제 좀 잔소리를 들어야 돼. 보자. 니네가 이거 답을 맞춘 사람이 꽤 있었을 거야.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가 얘들아 그래도 역시 사설에 훌륭한 거야. 이거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지. 저번에 어때? 실학 이야기할 때 누가 누구 얘기했을 때 이런 걸로 맞는 것은 이런 얘기 있었지. 이번에 수능 특강 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내줘야 되거든. 내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좀 이따 우리 보면은 기업 이야기할 때 산수 문제 하나 나오지. 근데 산수 문제는 이 표로 나온 산수 문제는 지금 수능 특강 대충 봤는데 아직 정확히 본 거 아니야? 적어도 거의 없는 것 같아. 이런 문제들이 나와야 되거든. 이런 게 요즘 유행 문제야. 선생님이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다. 일산의 큰 학원에서 이번에 봄 수업 뭘로 할 건지 선생님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충돌이 안 나게 서로 얘기를 해야 된대. 그래서 1, 2월에 송재현 선생님 뭐 했니? 기출 다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대표님이 엥? 기출을 다 끝내? 그게 말이 돼? 이러는 거야. 기출 다 끝냈어요. 그게 말이 되니? 딴 사람들은 기출을 거의 내내 하는데 너는 어떻게 기출을 다 끝내니? 그건 기출을 잘 몰라서 그러죠. 선생님 기출을 길어봤자 4년이야. 3년에서 4년짜리 6월, 9월 수능 중심으로. 난 이것밖에 안 해. 왜냐면 걔네가 수능하고 맞아. 근데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EBS 수능 특강 있잖아. 얘들은 어때? 지네 마음대로 좀 내는 경향이 있어. 근데 오히려 사설은 봐봐. 괜찮지. 물론 너희들 지금 표정이 죽여버릴 표정이거든. 지금 여기서 가장 죽이고 총을 딱 한 발만 쏠 수 있다면 쏘고 싶으면 한다면 송재일 수도 있어. 지금 나한테 쏴버리고 싶어. 날 쏘면 안 되겠지. 너희들의 오래 살려주려고 이렇게 구원투수로 나타난대. 근데 사설이 이렇게 봐봐. 지금 오늘 기분을 잘 기억해야 돼. 예스, 잘 기억해야 돼. 알았지? 수능이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이거를 10번 이상 구경시켜줄 거야. 너희한테. 이찬아 알았지? 기분 나빠하지 마. 알았지? 이거를 극복해내야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7번 문제 괜찮아. 보자 한번. 7번 문제를 봐보자. 나를 고려할 때 정약용이 유영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어. 나를 고려할 때, 나 글 전체를 고려할 때 정약용이 유영원한테 뭐라 그래? 야, 시기가 안 맞았던 사람인데 뭐 어쩌라고 이러거든. 쫄 필요 없어. 돌격부대야. 무조건 문제 이해 안 되면 어디로 간다? 1번으로 간다. 알았지? 자, 1번 가봐. 토지제도만 바꾸는 것은 끊어. 민생을 안정시키기 어려우므로 끊어. 수공업이나 상업과 관련된 제도를 끊어. 먼저 계약합니다. 대박. 얘들아, 재밌는 말이 나왔어. 수공업이나 상업이란 말이 여기 나오긴 나왔지, 얘들아. 근데 먼저 개혁 있니 없니? 얘들아? 여기에서 먼저 개혁 있어 없어? 수공업이나 상업 여기서 보면? 여기서 수공업 상업은 뭐야? 일정 수준으로 발전했대지. 먼저 개혁이란 단어 있어 없어? 없지. 먼저 개혁 밑줄 X. 거기에다가. 헛소리였지? 2번 보자. 토지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토지를 내놓은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오케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밑줄.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니? 지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유도한 건 현실적으로 가능이라고 나와 있지. 여기 나와 있지.
나 3 후에 나와 있지.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랬지. 틀렸지. 이쯤에 사실은 2번에서 눈치를 더 빨리 챌 수 있어. 아 이거 여기 있는 말 묻는 거였구나. 그냥 이거 말 묻는 거야. 아이 세상에 정약용이 유영환한테 뭔 말을 해. 돌아가셨는데 무덤에다 대고 형 그런데 말이야 이러고 있니? 말이 안 되겠지. 그럼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 우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가 한 말 중 틀린 걸 먼저 찾는 게 좋아. 근데 3번 잘 찾아봐. 토지를 차등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개혁의 효과를 떨어뜨리면 끊어 모든 백성들에게 동등하게 토지를 지급해야 합니다. 했어. 찾아봐. 그럼 뭘 시비 걸고 뭐가 틀렸어? 니네 맞춘 사람들 이제 나한테 다 뒤졌어. 자, 배치는 씨 맞췄죠? 빨리 말해봐요. 에? 그러지 말고 에? 하지 말고 빨리. 자, 맞춘 인간들. 뭐 때문에 이게 야 김현우 맞췄지? 수학만 잘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 3번, 7번 대 3번. 동등하게 토지를 이게 뭐 7번 이거 답은 4번이야. 3번이 뭐 틀렸는데? 민서 씨 빨리 해봐요. 김현우 저기 시대인재 1타 강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 자, 뭘 찾아? 네 방금 찾았어야지. 말해봐. 자, 어디 있어 근거? 잘 봐. 잘 봐 얘들아. 뭐라고 여기 나와 있냐면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만 토지를 주고 일정 수를 발전했으므로 토지를 받지 않는 대신 동등하게 지급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여기가 큰 거야. 이거 찾은 놈 내가 지금까지 한 놈도 못 봤어. 이게 바로 이제 송재열 쌤의 훌륭한 점이야. 맞지? 나는 이걸 다 찾아. 그래서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있지? 있지? 맞지? 준혁아 있지? 자, 4번. 국가 소유로 만들어 모든 토지에 세금을 물릴 것이 아니라 끊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인정. 사실은 4번만 놓고 보면 이게 답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돼. 이 의도인가라고 말하기가 좀 약간 부담돼. 근데 1, 2, 3이 개소리잖아. 5번은 더 개소리예요. 국가가 자산을 사용해 공전을 늘리는 것은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함으로 지라고 자빠졌네. 공전 확대를 국가 자산을 사용하지 말고 뭐야? 그럼 뭐 삥 뜯어? 가가지고 양반 이리 와봐. 윤현수 양반 이리 와봐. 야, 땅 좀 내놔봐. 깡패야? 말이 안 되지. 이거 아까 뭐라 했어? 자발적으로 내놓을 거고 나라에서 사자 그랬지.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4번이었던 거야. 자, 가보자. 더 대박은 8번도 조금 어려웠어. 근데 8번의 답은 찾긴 쉬워.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8번의 이런 문제에서 문제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고 그 답을 찾는 방법이 사실은 단어식이다라고 한 거야. 자, 여기 한번 읽어보자. 갑은 공정과 사전은 모두 정전제를 구성하는 요소로 필수적이고 자, 얘들아 보기에다 이렇게 써놔. 보기. 얘들아. 보기는 이꼴 스페셜 선지야. 스페셜 지문이야. 진짜로. 한 국어 시간에 단어를 여기서 특별한 지문이야. 얘를 제일 꼼꼼하게 잘 봐야 돼. 왜냐면 여기에 있는 말을 가져다가 밑에 문제를 만들었거든. 자, 그럼 뭘 만들었냐라고 보잖아. 자, 공정과 사전은 모두 정전제를 구성하는 자 동그라미. 공정과 사전 동그라미 구성한 요소로 끊고 필수적이며 대립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 동그라미. 이런 공사관계가 무너지면 공사관계 동그라미 정전제 역시 붕괴되기 시작할 거다. 을은 각 농민의 노동력을 헤아려 노동력 동그라미 그들이 받기를 희망하는 만큼 토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철폐해 동그라미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자, 여기는 수정권 인정 죽으면 돌려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1번. 갑의 견해에 따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농토를 공전으로 만들려는 유영원의 개혁안은 국가를 모든 공전으로 만들려. 유영원 공전 맞죠? 틀려? 맞긴 맞지. 근데 이거 잘 모른다 이제 그래도. 토지의 공사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것으로 유영원의 개혁안은 토지의 공사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것으로 정전제의 운영원리에 부합하지 않겠고 사실 이거 1번 보잖아. 이거 뭔 말이지 싶어. 2번 가봐. 1번이 이해 안 되면 2번이야. 자, 따라해. 1번 안 되면 2번. 아무도 안 따라하지 당연히. 속으로는 따라했을 거야. 따라한 사람은 방금 3점 올라갔어. 생각했지? 넌 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갑의 견해에 따르면 끊어. 고대 중국의 정전제는 끊어. 수학한 곡식이 개인과 국가에 나뉘어 귀속하게 함으로써 맞지? 사유지와 국유지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도록 하겠군 했어. 10이 어디다 걸어야 돼? 사유지와 국유지지. 사유지와 국유지. 찾아봐. 왜 10이 걸어야 돼?
이제 진짜 감동적이다. 이제 찾는 걸로 버릇이 되고 있어. 어디 있니 얘들아? 답의 근거는 중국의 정전제는 국가가 소유한 일정한 토지래지.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정전제는 국가가 소유한 일정한 넓이의 토지를 이렇게 했지. 그럼 여기서 사유지와 고대 중국의 정전제 여기 분명히 제시했어. 정약용의 정전제는 얘들아 뭐였니? 사유지와 국유지가 있었어. 맞지? 고대 중국의 정전제는 사유지와 국유지가 있어 없어? 없지. 국가가 소유했지. 그래서 얘가 아까 전에 장난질을 해놓은 거야. 중국의 정전제와 정약용의 정전제가 있었어. 거기에서 정약용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있었지만 고대 중국의 정전제는 사유지와 국유지가 없이 뭐야? 국가가 한 것에 9개로 구분지어 8개 니네가 경작하고 하나는 어때? 우리 내놔. 그래서 토지는 국가 거야. 근데 수확한 곡식은 각자 가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유지와 국유지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겠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지. 어때? 가능하겠지? 9번은 알아서. 자,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니까 찾아보면 될 거야. 9번의 답은 3번. 자, 우리 머리도 식힐 겸 소설 하나 하고 좀 쉬자. 자, 윤지경전. 선생님이 지금부터 윤지경이 되겠습니다. 다 맞은 사람 윤지경전. 오, 가영이 잘했어. 잘했어, 민서. 유순이 다 맞았어? 오, 유순이 문학 잘하네. 가영아, 너도 문학 잘하네. 아니야? 아, 왜 이렇게 겸손한? 야, 사람은 겸손만 너무 떨면 안 된다. 야, 알았지? 그럼 겸손 안 떨고 난 뭐라 그럴까? 언젠가 대치동의 가장 최고의 1타가 될 송지열이라고 불러줘. 니네 첫째자야. 너희가 제일 우수 고객, 우수 학생들이야. 선생님 혹시 나중에 강민철을 이기고 1타가 되면 찾아와. 스승의 날 근처에 전화해. 조만간 손주은 회장님하고 스승의 날 또 뵙기로 했거든. 스승이 그래서 언제 어디서 봬요? 그랬더니 근처에 전화해. 그럼 내가 받아서 어느 장소하고 위치하고 다 알려줄게. 시간 이러시는 거야. 나도 그러려고 그래서 난 손주은 선생님 다음날 하려고 제자니까. 너희 전화해. 선생님 전화번호 안 바꿀게. 알았지? 9150-0139 알지? 전화해. 그러면 쌤 스승의 날인데 오면 대박이야. 뭔지 알아?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용돈 주려고. 그러니까 스승의 날은 와서 뭘 인사하고 선물 사오는 게 아니야. 용돈 받으러 오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일명 삥 뜨는. 혹시 내가 강민철 정도 되면 두당 100만 원씩 줄게. 아, 그 정도는 약해?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기도해. 송쌤이 강민철 쌤을 이기기를 기도해 주는 거야. 알았지? 강민철 쌤 듣고 계시면 오케이? 자, 들을 일이 없겠죠? 나중에 쇼츠로 만들까? 이거? 자, 가보겠습니다. 자, 윤지경전. 윤지경이라는 사람이 나오겠지. 등장인물이 좀 나와요. 여기서 자, 상황 파악만 잘하면 돼. 자, 윤지경은 최 씨와 사랑하여 혼인하였음에도 끊고 윤지경 동그라미 최 씨 동그라미 임금에 의해 임금 동그라미 후궁 박귀인 동그라미 딸 연성옹주의 부마로 간축되는 연성옹주 동그라미. 옹주는 공주 밑에 단계다.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어. 몰라 난 저 집안들. 이후 죽은 줄 알았던 최 씨가 죽은 줄 알았던 이런 거 밑줄 그어놔야겠지. 은신처에 있었음을 알게 된 지경은 연일 그 곁에 머물러 돌아오지 않자 임금은 내관 김송환 동그라미 귀환을 독촉한다. 지경이 벌떡 일어나 앉아 소리를 질러 가로되 어리석은 군주 동그라미 요첩에게 혹해 요첩 동그라미 누굴까 요첩이 박귀인이겠지. 그의 소인과 합세하여 관계를 꾸미는 것도 깨닫지 못해 현신 충량을 죽게 하고 천하박색 괴물과 같은 서녀를 위해 거기다 천하박색 괴물과 같은 서녀 타원으로 동그라미 해놔. 나를 괴롭게 보채느냐. 어때? 천하박색 괴물과 같은 서녀. 누구야? 옹주겠지. 못생겼다고 계속 지랄해. 이제 대박이야. 왕딸 못생겼다고. 와, 이 정도 용기면 진짜 대박이야. 정말로. 자, 나를 괴롭게 보채 간특한 첩의 생일이 무슨 대수라고 그리 구속하시더니 그저 신하를 보려 부르고는 가시려니와 박귀인 생일 불참한 죄와 옹주 박대한 죄로 부르시니 끌어도 아니가리라 하며 웃으며 이르되 내 아내 고우냐? 여기서 이제 윤지경의 또라이인 게 나오지. 이런 상황이야. 뭐 나를 불러? 이런 씨. 네가 나를 부하로서 부르면 내가 안 돼. 뭐? 네 마누라 뭐 생일잔치 지랄 내가 왜 가? 이러더니 갑자기 야 근데 내 마누라 예쁘지 않냐? 미친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자 그러고 나서
하며 최 씨를 가까이 안고 웃다가 갑자기 뒤로 번듯이 몸을 젖히고 책을 누는 음성으로 이러다가 뒤질 소리를 하죠. 그다음 뭐라 그래요? 부인아, 우리 김내관께 술과 안주 먹이라. 이걸 내주래. 요즘 엄마들한테 이 말했다. 아빠는 어때요? 죽어요. 알았죠? 자, 그다음 하니 송환이 어이없어. 얘는 좀 제정신이야. 어이가 없어 했대. 그대로 섬돌에 앉아 최 씨를 보니 이 새끼도 근데 여기서 똘끼가 나와요. 절묘하고 고운지라 이를 보고 송환이 이르기를 저렇거든 어이 옹주와 화목하이시네요. 이거 무슨 뜻이겠어? 최 씨 졸라 예뻐. 얘 졸라 못생겼어.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하더니 나 같아도 못 살겠구나 이런 거야 지금. 그러고는 탄식하더니 들어가서 뭐라 그럴까? 부마가 이르기를 부마 누구야 얘들아? 윤지경이지. 아까 부마로 했다 그랬지.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 조심해. 여기다 호칭 변경 조심이라고 써놔. 내 하던 말 그대로 일일이 고해라 하고 기지개 하며 방문지에 웃으며 이르기를 열왕소 끊어도 못 가리로다. 여기까지 끊어. 끊어. 자, 등장인물 얘들아. 누구 등장했니? 윤지경. 그 다음 최씨. 그 다음 왕. 그 다음에 박마눌. 그 다음 그 딸. 그 다음에 김송환. 이렇게 등장했지? 맞지? 또 딴 사람 있었나? 아직은 없었지. 그 다음 상황은 어때? 윤지경 찾아갔더니 윤지경이 안 가! 이러고 나서 어때? 내 마누라 너무 예뻐! 그랬더니 김송환이 오케이 나도 인정. 근데 나 가서 뭐라 그러지? 네가 알아서 말해! 이런 거야. 이런 상황. 맞지?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사실은 이 뒤에 이야기를 조금 알려 그러면 원래 얘들아 몇 번을 먼저 풀어야 돼? 선생님이 가르쳐준 요령 몇 번이야? 21번을 먼저 풀어야 됐지. 21번 보기 잠깐 읽고 가자. 실제 했던 사건에 허구를 더해 서사하는 방식은 중심인물의 고난 체험 및 주변 인물과의 갈등 양상에 개연성을 부여하거나 실제 사건 및 인물에 관한 작자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윤지경전은 주인공이 혼사 방해 세력의 억압에 맞서 스스로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애정을 성취해 나간 소설로서 끊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지. 훈구파 세력이 그 다음 봐봐. 훈구파 세력 동그라미. 선생님이 그러잖아. 보기 되게 중요하게 잘 생각해요. 왜냐면 보기를 낸 이유가 뭘까? 뭐 묻고 싶어서 내겠지. 그럼 보기에 있는 내용을 차용하겠지. 맞지? 맞잖아. 보기를 대충 읽으면 안 되겠지. 자, 훈구파 세력이 임금을 현혹하여 조광조로 대표로 되는 살인파를 숙청한 사건, 살인파 동그라미, 조광조 동그라미, 기묘사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엮여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 때는 기묘사화를 배우거든. 근데 너희 때는 안 배웠을 거야. 훈구파 살인파. 지금으로 치자면은 그냥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대판 싸우다가 잘 어떻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야. 그때 왕은 죽일 수 있는 특별 청부 살인 면허가 있었나 봐. 난 신기해. 아무튼 그랬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알고 나니까 기묘년. 아, 뭐야? 기묘사화겠지. 기묘년에 남곤 심성정이 조광조 이군빈들은 30일 모에 홍상 꾸며 박귀인 동그라미. 박귀인 후원 나뭇잎에 꿀로 글을 쓰되 조광조 이군빈을 모반하다 썼으니 벌레가 꿀번 가금이 글자 완연해서 귀인이 이를 상에게 돌려고 상 동그라미 해놓고 상 누구야? 왕이겠지. 귀인과 그의 아들 복성군 홍장군이 무리를 안에서 움직이 밖으로 나가면서 반역을 고발하니 이 상이 조광조 등 10인을 내어 배역에 아니 밑줄 그어놓고 내 그 일을 원통하고 원통 동그라미 민망한 참담하게 여기어 힘이 모자라 구하지 못하고 통하면 이길 수 없으니 과연 그 흉계의 이름이라. 송환이 돌아가 일일이 고하고 송환 동그라미 최 씨의 절색을 같이 구하고. 여기서 이제 얘 미친놈이 나온 거지. 왕한테 가서 뭐라 그래? 그냥 얘 안 온다는데요. 몰라요. 그냥 마누라 좋다고 안 온다. 이렇게 전하면 될걸? 왕한테 가서 뭐라 그래? 근데 형 대박은 졸라 예뻐. 이런 거야. 미친 새끼지 이것도. 그러지 않아? 자, 그런 다음에 뭐라? 윤공이 상해 앞에 있다가 여기서 퀴즈. 윤공이 누구예요? 갑자기 윤지경이 나타난 걸까요? 윤공 누구야? 그렇지. 아빠. 오케이. 잘했어 가영아. 이제 인물들이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윤공이 아빠가 덜덜덜덜 떨다가 형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들. 이런 거야. 자, 그래가지고 윤공이 상해 앞에 있다가 섬들어 내려 죄를 청하고 상은 대노하사 내수나 별판지에서 송환을 거니까 모죽죄 잡아오라 그러고 쭈르륵 내려가서 했어. 그래서 최 씨로 하여금 관복을 잡게 하고 급하게 깨어 웃으며 이르기를 얘 완전히 갑질 남편이야. 마누라한테 옷 좀 입혀봐 뭐 이런 거야. 요즘은 그러다 죽어요. 알았죠? 여러분. 자, 근데 자, 여기 말을 잘 이해해봐.
너희 이 말을 이야기하려면 생명원을 공부를 했었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우리 옥인과 24일을 함께 기거하였으니 자식을 두게 되었을지라 내 이제 잡혀도 죽어도 후사는 이으리니 힌트가 이으리니야. 내 신주를 옹주에게 맡기지 마라. 신주 동그라미하고 옹주 동그라미야. 이게 무슨 뜻일까 얘들아? 그렇지. 누구랑? 최씨겠지. 최씨랑 24일 뭐야? 생리부터 한 달이야. 거기를 같이 있었어. 그리고 거기까지 27금. 아니 사랑을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어때? 자식이 생기겠지. 힘이 좋아요. 그래서 어때? 자식이 이제 생길 거야. 나 오늘 죽어도 내 자식이 이어줄 거니 신주 뭐야? 내 죽었을 때 그 어떤 나를 모시는 표. 이것을 누구한테? 저 박부인의 딸 옹주한테 맡기지 마라. 이런 거야. 알았지?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지. 여기까지 끊어. 여기까지 뭐야? 혼자서 시부렁 됐지. 뭘 시부렁 됐니 얘들아? 기묘사화에 대한 억울함과 열받음을 시부렁 됐지. 맞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왕한테 가서 김송환이 형님 야 안 온대요. 근데 딸 졸라 이쁘던데 그러니까 형이 왜 열받았을까? 안 온대여서 열받은 것 같지 않아 내가 보기에. 딸 이쁜데 그러니까 이 형도 궁금했겠지. 싹 다 잡아와 이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싹 다 잡혀오잖아. 싹 다 잡아왔어. 그 다음에 잡아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윤지경이 그 집을 떠나면서 뭐라 그래? 나 이제 애도 생겼을 거다. 그러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 없고 뭐 가면은 뭐 누가 생길 거니? 가보자 하면서 아무튼 나 신주를 옹주한테 맡기지 마. 나 이제 옹주랑 끝! 이러고 올라간 거야. 여기까지. 끊어졌지? 자, 그 다음. 아렌바로스 헤어브르 전하께서 최씨의 아비만큼 딸을 못 낳아 계시나이다. 진짜 막말이 대박이지 않냐? 이거 무슨 말이야? 왕이 야, 너 왜 그래 도대체 나한테? 그랬더니 그건요 왕. 네가 최씨 아빠보다 그럼 예쁜 딸을 못 낳아서 그래. 네가 예쁜 딸 낳았으면 내가 네랑 살았지 빙신아. 이렇게 한 거야 왕한테. 이 새끼 목숨이 몇 개인지 내가 대박이야. 근데 그 이유가 있다. 나중에 읽어보면 미리 알려줄게. 왜냐면 이 옹주가 얘 죽이지 말라 그랬어 아빠한테. 야 아빠 얘 죽이면 안 돼. 나 그럼 나도 죽을 거야 이랬나 봐. 그러니까 못 죽여 아빠가 열받아서. 그래서 최고 맥스가 뭐야? 그 양을 보낸 걸로 끝나는 게 나아. 이해하겠지? 그래가지고 지랄지랄하는데 그 중간에 뭔 지랄해? 박부인하고 한 번 더 판판 붙지. 박부인이 도대체 저 새끼 왜 저래? 이랬더니 이제 어떻게? 뭐라 그래? 나 증거 다 있어. 이랬더니 덤비지 마 이런 거야. 박부인이 깨갱하고 조용히 있어. 그러면서 왕이 귀향을 보내지. 왕이 귀향을 보내면서 뭐야? 둘 다 가 이 새끼들아. 이랬지? 그래가지고 윤지경 가고 자 최녀도 지아비. 여기서 지아비. 최녀는 망년된 제 마지막 조에 망년된 지아비를 미혹하게 해. 지아비가 누구니 얘들아? 지아비가 누구야? 윤지경이야. 아빠 아니야. 알았지? 지아비는 남편이야. 알았지? 오케이? 너희 엄마의 지아비가 아빠야. 알았지? 그러니까 엄마 지아비 했다 한 대 맞을 수도 있어. 알았지? 요즘 그런 말 안 쓰니까. 아무튼 지아비가 그래. 자 그래가지고 떠나. 근데 부마가 고개를 조아리고 나오니 부마 여기서 누구야? 윤지경이지. 얘. 얘 하면서 왜 갈게요 그냥 이러고 나오는데 윤공이 나와 지경을 이제 지랄한 거지.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조만간 우리 여기 줬대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윤지경이 뭐라 그래? 야 너 짱인데? 이러지. 그리고 마지막에 최 씨랑 헤어지면서 뭐라 그래? 야 빨리 우리 튀어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가면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상황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 답으로 넘어갑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아는 것 동그라미. 2번. 지경은 자신이 잡혀가면 최 씨도 화를 입게 될 것을 예상하고 끊어. 미리 몸을 피하려고 당부했다. 미리 몸 피하라고. 어때? 미리 몸 피했으면 톡 같겠지. 미리 몸 피한 거 있어 없어 얘들아? 없지. 답은 2번이었어. 나머지는 자 봐보자. 랜덤 게임 4번. 박귀인은 지경이 자신을 두정승과 관련해 언급한 것을 지적하면서 끊고 그 뜻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자 했다. 이거 어디 나와 있어? 아까 전에 지경 끌려와서 어때? 왕딸 못생겼다. 왕 네 아버지 네가 그 최씨 아버지 그 밑에 부분 보면 박귀인이 뭐라 그러니? 박귀인이 윤부마가 나와 무슨 원수 관계인데 죽고 못할 죄를 고해 바치더니 오늘 이런 말 들으니 다른 말로 이르지 못하고 심정성 남정성 이게 뭐야? 두 사람 그리고 조광조를 죽인 듯 하고 물어보니 하고 정 겨루고자 이 부분이 바로 답의 근거가 나오겠지. 답의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 게 여기겠지. 자, 그다음
19번. 맥락을 고려하여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자, 얘들아 혹시 선생님 해설 듣다가 이해 안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바로 손들어서 묻는 게 제일 좋아. 남들 방해한다 생각하지 마. 서로 모르고 있는 사람,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나한테 손들고 말해. 그럼 다시 또 설명해 줄게. 두 번째, 혹시 자기 진짜 MBTI 아이가 요런 아이다. 잘 안 보이는 아이다. 너무 소심하다. 막 자기 그렇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끝나고 와. 알았지? 그럼 또 설명해 줄게. 잘 이해하고 가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복습 개 빡세게 한다. 그러면 이해된다. 근거 찾아본다. 이해된다. 알았지? 그렇게 갈 거야. 자, 19번에 5번. 자, 기억은 목격한 사실 근거로 상대의 입장을 헤아린 말이고 어때? 목격한 사실 뭐야? 아, 최씨 부인 예쁘구나. 그러니까 어때? 옹주랑 못 살겠구나. 니은은 증명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상대에게 불리한 형태를 벗겨. 너 내 증거 있다. 이거 윤지경이 말하는 거. 이해되겠지? 나머지는 대립관계, 실망관계 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 20번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이에요. 자, A에서 지경이 현재 상황을 의도한 이유를 밝히는 것은 자, 현재 상황 의도 뭐야? 박 부인한테 현재 상황 뭐니? 박 부인 욕을 겁내가지고 왕 얼굴에 개 똥칠을 해버리는 거지. 왜 그렇게 했을까? 얘들아, 뭔 일이 날 것 같아서 톡 가려고. 맞지? 근데 그냥 톡 가면은 좀 다시 불러오지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톡 가는 방법은 뭐야? 얘들아, 귀양 가버리는 거지. 귀양 가려고. 그래서 아빠한테 귀양 가니까 B에서 윤공이 지경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달리. 기존의 태도 뭐야? 저 새끼 왜 저래? 미친놈 아니야? 이러다가 태도 달리하지. 야, 우리 아들 똑똑하다. 이렇게 하지.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있어. 그거 다 찾아보면 나와. 채연이 알겠지? 자, 이건 다 맞춰서 다들 표정이 그러네. 자, 21번. 정답은 5번입니다. 지경이 귀양지를 나서면서도 최씨에게 전혀 서러워 말하고 담소자격한 것은 끊어. 맞지? 상대를 대신해 희생하기로 한 결정. 뭐가 틀렸니? 상대를 대신해 희생하기로. 이게 상대를 대신해 누가 희생했니? 맞지? 둘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없지? 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렇게 꼭 끝에다가 살짝 말을 숨겨놔. 얘들아 5분만 쉬었다 할게. 니네 지금 이제 또 죽으려고 그럴 것 같아.